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입니다. 먼저 이런 행사에 초청해 주신 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전략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 단계의 산업혁명을 거쳐왔고요. 인류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어떤 그 증기기관을 위시한 여러 가지 기계적인 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전기에너지 기반의 그런 대량 생산과 관련된 혁명이었고 3차 산업혁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혁명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 즉 지식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제2의 정보혁명이라고도 불리고 위에 차트로 나와 있듯이 지능, 즉 AI와 소프트웨어의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지능적인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로 위시한 여러 가지 정보 두 가지가 융합되어서 초지능과 초연결,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지능화 혁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발전이 되어 왔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범위와 영향력이 1차보다 2차가, 2차보다 3차가, 그리고 3차보다 4차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발전이 이제 지난 혁명의 어떤 기술적 진보에 힘입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개발 그리고 사회적인 법제적인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실리콘밸리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IT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일본이나 독일처럼 이제 제조업 강국들도 4차 산업혁명을 그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와 접목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의 양강으로 꼽히는 중국의 경우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큰 내수 시장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주 많은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AI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AI나 빅데이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스탠포드에서 AI와 관련된 인덱스를 내놓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진흥원이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일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2018년 현재 자료라서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관련된 전공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트에는 이제 아직은 0건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2018년이라 지금 현재와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선도 국가와 대비해서는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 평가로는 세계 한 5위에서 6위권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인 AI와 빅데이터 경쟁력 측면에서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부터 우리는 정말 전에 이제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큰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인데요. 인류가 지금껏 많은 이제 전염병, 감염병 여러 가지 재난을 겪어왔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장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언택트 문화 그리고 재난의 일상화 그리고 산업 경제 측면으로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큰 그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 보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이 디지털 전환을 위시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집약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 표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정부에서 향후 5년간 약 160조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4차 산업혁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계획된 대로 잘 펼쳐진다면 이제 아마도 많은 양의 일자리나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것으로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이런 디지털 뉴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런 키워드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NA는 우리 생명체에서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인데요. 그것을 빗대서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세계 각국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적인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뉴딜이라고 하면 1920년대 말 30년대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도되었던 그런 대규모의 국가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그런 토목 사업은 아니고요. 반면에 이런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뉴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되는 것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물을 댐으로 가두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하듯이 마찬가지로 정제되고 아주 유용한 데이터들을 대규모로 모아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이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고 우리가 AI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2020년부터 2022년을 거쳐서 25년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기회와 이런 일자리 그리고 관련된 기술의 진보들을 이룰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측면으로 보면 최근 몇 년간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가장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인간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지능을 모사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행위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곳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그런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 유명인과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수학적으로 볼 때 아주 높은 차원에서 그런 아주 고차원 공간에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수십 년간 풀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이제 굉장히 고차원, 즉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영상이나 음성, 텍스트 이런 그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존의 어떤 성능의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속속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3법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이제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가명화를 거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융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기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위쪽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미국 배우의 얼굴을 보고 계신데요. 그 사람이 한 40, 50대 정도 됐고 백인이고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키아누 리브스의 어떤 그런 특징들은 가지고 있지만 아이덴티티는 키아누 리브스가 아닌 그런 사람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의 얼굴이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은 유지하지만 아이덴티티는 가릴 수 있는 그런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빙산의 정말 일각이고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영상지능이나 언어지능, 바이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생명과학적인 그런 노력들이 경주가 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써서 이제 새로운 분자 구조를 시도하고 그 어떤 실제 실험에서 쓰이는 그런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 리소스를 아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도 사실 인공적으로 합성해낸 그런 사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작권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양의 음악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손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딥러닝이 태동된 것은 약 70년 전 1950년경으로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AI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꾸준히 연구한 연구자들 덕분에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압도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면서 다양하게 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어떤 코어 AI 기술이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기능하고 행위하기 위해서는 지능이 필요하고 그런 지능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므로 사람이 있는 곳에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은 곳에서 인공지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기계학습 기술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학을 넘어서서 다양한 학문 분야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제 기술 전반의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그래프를 보시면 1950년경에 AI 개념이 등장을 했고 딥러닝이 각광을 받고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이 2010년경이었으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향후 이 그림에서는 약 한 10년간 일어날 일을 묘사를 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극히 일부이고 많은 분야에서 AI가 접목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아니면 하기 어려웠던 잘 못했던 그런 일들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자동차를 모실 때 이제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공기압, 타이어의 공기압이나 이런 것들을 운전자에게 알려주죠. 공기압이 내려갔으니 점검해봐라. 그리고 뭐 타이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량에 이상이 이제 있는지를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이상 여부를 운전자,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제 우리 몸에 있을 수 있는 이상 여부나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개인의 여러 가지 뭐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정비가 되면서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뭐 기회들이 다양하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이나 비대면 의료, 정밀 의료, 의료 로봇, 스마트 임상시험, 빅데이터 기반의 신약 개발, 웨어러블 의료기기들이 일부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헬스케어 분야의 잠재력이 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률이 97%를 상회하고요. 다양한 종류의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EMR이라고 하는 그런 전자의무기록의 보급률은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 지금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오해나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헬스케어 산업에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한 장애 요인들도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4차 위에서는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별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규제를 혁신하고 다양한 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선진국이 어디인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가속화를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독일이나 일본처럼 아주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세계 1위이고요. 철강, 자동차, 조선업,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ICT의 인프라는 세계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나 여러 서방 선진국들에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ICT의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요. 이런 ICT의 인프라의 장점과 여러 가지 산업 기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지능화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의 심의와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부처와 저희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정책 권고도 진행합니다. 사회적 이슈를 의제화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발굴해낸 다양한 정책들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와 제도 혁신에 대한 해커톤이라고 하는 끝장 토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간과 정부 부처가 이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파급돼서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위원장이고요. 제가 4차 위를 맡고 나서 예감, 실감, 공감이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 아래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역시 찾아내고 또한 어떤 일자리나 여러 가지 기회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한 이제 그 공감 그리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4차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알림이 요거는 정말 최근에 있었던 한 사례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서울시 심야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늦은 시간에 20대들이 이동하는 버스를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심야버스의 노선을 우리가 설계했던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전국에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충전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옴부드만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레볼루션을 원합니다. 저도 공학자로서 혁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레볼루션보다는 진화, 에볼루션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레볼루션과 에볼루션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꾸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4차위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